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약 30개 언론사가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인권 보도 준칙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엘리트 야구 선수를 양성하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눈길을 끕니다. 최근 한 국제구호단체와 주얼리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굿즈 기부 프로젝트가 착한 소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목회자협의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0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이 동성애자와 관련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인권 보도 준칙이 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은 온라인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신문윤리위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및 이들에 대한 편견 배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슷한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 약 30개의 언론사들도 신문윤리위 실천 요강과 인권보도 준칙에 준거해 신문윤리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의 기준이 되는 인권보도 준칙은 2011년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들었습니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신문윤리위의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보도 준칙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권보도 준칙에는 이 소위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또 건강권을 침해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꼭 언론인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권보도준칙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조항에 관한 내용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자율적이지만 간접 규제로 사실상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배척 시선으로 접근하지 말라. 또 하나는 인권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 사회적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준칙이라고 명해놓고 실천 매뉴얼을 상세하게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보도 준칙이 신문사와 통신사 및 그 관련자들의 보도를 할 때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도구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사로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한 기자는 인권보도 준칙이 언론사의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도 해당 표현이 인권보도 준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야만 보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복음언론인회는 인권보도 준칙으로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며 이날 출범을 알렸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최근 들어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시합 도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한 기독교 대안학교가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엘리트 야구 선수를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8개의 실밥, 야구공을 주시하는 어린 선수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기어이 쳐내고 맙니다. 비록 선수는 적지만 기합은 여느 야구단 못지 않습니다. 선수们파이팅! 파이팅! HBC 야구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 대안학교입니다. 히스 베이스볼 클럽, 하나님의 야구단이란 이름처럼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야구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명문 신일 중고등학교를 거쳐 홍익대 4번 타자로 촉망받았던 권혁동 감독과 한화에서 13년간 프로 선수로 뛴 한상훈 감독이 야구 선교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창단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미 각종 유소년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정도로 실력을 갖춘 팀이 됐습니다. 프로구단에서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쓰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HBC 야구학교는 이른 아침 묵상으로 시작해 오전엔 훈련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영어와 독서 토론 중심 수업으로 고등학교 진학과 해외 유학에 필요한 지식을 쌓습니다. 미국이나 외국, 유럽으로 나가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또 나중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플레이어가 되면 또 거기서도 또 영어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유명 야구 선수를 꿈꾸며 들어왔지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세상적인 꿈으로는 메이저리그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게 제 꿈입니다. HBC 코치진과 교사들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엄격한 지도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야구의 5대 정신인 희생, 배려, 협동, 인내, 예의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갖춘 야구 인재로 성장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야구도 배우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해서 정말 야구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우리 선수들, 또 그런 야구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입했던 야구. 이제는 HBC의 어린 선수들이 야구를 통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부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부가 줄어 나눔의 계절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죠. 이런 가운데 국제구호단체와 주얼리 브랜드가 협업한 굿즈 기부 프로젝트가 착한 소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실버와 진주의 조화가 영롱함을 뽐냅니다. 골드와 레오파드 체인에 진주가 어우러져 화려함과 우아함이 돋보입니다. 고급 목걸이처럼 보이지만 마스크 스트랩입니다. 기부용 굿즈로 국제구호단체 국제사랑의 봉사단 LCI가 투자하고 주얼리 디자이너 브랜드 마티아스, 선교기업 이론 파트너스가 제작 기획했습니다. 후원자들이 기부도 하지만 좋은 제품을 선물 받는 기분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명도 기부 나를 위한 선물로 지었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로 현재 LCI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이론 파트너스 이성애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로 기부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굿즈를 선정하는 데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부해 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기부하시는 분들께도 좀 선물이 되고 기부해 주신 그 금액을 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선물이 되는 그런 게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 마스크를 써야만 하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 줄이라는 아이템이 생각이 났어요. 이번 굿즈는 고급 스와로브스키 소재를 사용해서 주얼리를 만드는 브랜드 마티아스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이가연 대표는 마티아스는 아름다운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기에 이번 프로젝트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달란트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큰 의미가 될 것 같아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합리적인 소비가 중요해진 트렌드를 반영해 마스크 스트랩뿐 아니라 목걸이와 안경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자인과 품질은 물론 실용성까지 잡은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마스크 스트랩은 연말 선물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에티오피아 지렌실람 스쿨에 교실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LCI 측은 이 학교는 무슬림이 대부분인 진마 지역에 있다며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참여에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말 굿즈 기부 프로젝트는 LCI 홈페이지 캠페인 게시판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목회자 협의회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한국교회가 성경 중심, 복음 중심으로 회복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목회자 협의회 김광현 대표회장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은 영성이 약해지는 것이라며 시대적 요청이자 소명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예배 후엔 위촉식이 이어졌습니다.
협의회 회계 용서운동 본부장에 대전 동산교회 오정무 목사, 사무총장에 성두현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한편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협찬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선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번역 성경 찬송 앱과 엄선된 기독교 콘텐츠를 담은 녹톡 앱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의회 안에서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입니다. 본회의에는 131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었는데 여야는 안건 순서를 변경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6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9일 브리핑에서 전날 기준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62개 중 56개가 사용 중이고 입원 가능 병상은 6개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5.4%이고 서울시는 81.2%입니다. 조남관 대검차장 검사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대검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습니다. 법무부가 해당 의혹에 대해 별도로 수사 의뢰한 사건 역시 서울고검으로 보냈습니다. 윤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부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 법무부는 즉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의 회담으로 방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고별 방문 성격이 강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한국팀과 밀착해 협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 차관은 우리는 동맹을 넘어 진정한 친구라며 한미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화답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8일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에서 80세 이상 노인 등에게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첫 접종자는 91세 마거릿 키넌 할머니입니다. 영국에 이어 미국도 화이자 백신을 곧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이날 화이자 백신 관련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긴급 승인 지침에 부합한다며 안정성이 양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 이달 1일 기준 3억 2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비해 약 9천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니세프는 학교가 폐쇄되면 아이들이 교육과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학습뿐 아니라 신체,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안전수칙을 최대한 지키며 학교를 다시 여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퇴역한 사성장군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오스틴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는 행정부의 다양한 인종을 골고루 등용하겠다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국방장관이 되려면 퇴역 후 7년이 지나야 하는데 오스틴은 4년밖에 되지 않아 의회로부터 조항 적용 면제 승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세계 최고봉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의 높이가 기존에 알려진 공식 높이보다 1m가량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네팔 당국은 에베레스트 공동 측량 작업 결과 기존 공식 높이보다 1m가량 높아진 8,848.86m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베레스트 높이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양국이 처음으로 공동 결론을 낸 겁니다. 프라카시조시 네팔 측량국장은 이번 측량으로 에베레스트 높이를 둘러싼 논란이 끝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결과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높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네포난의 교회의 조유연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낙태죄 폐지 관련 법 개정안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예술가들이 태아의 생명을 주제로 한 온라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시대의 이슈를 예술로 풀어가는 단체 엔카라가 주최한 이 전시회에는 김지란, 윤나리, 장성숙 작가 등 10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소희 작가는 태아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색감의 배경 위에 누워있는 태아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한 생명에게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을 보여주고 그 생명을 지켜주고 싶다는 바람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빨간 선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 작품은 장윤희 작가의 그때 생명은 빛을 잃었다입니다. 태아를 흡입하는 낙태 시술의 처참한 장면을 날카로운 붉은 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밖에 작가 자신의 초음파 사진을 그린 그림과 태아를 위해 쓴 시까지 다양한 작품이 걸렸습니다. 전시는 엔카라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 공연이 크게 줄어들면서 온라인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흥미유발 기독교 유튜브 채널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독교 예능으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 우암사입니다. 우암사는 기독교 크리에이티브 팀 위러브가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10대와 20대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날로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수련회에 한 번쯤 가봤다면 모두가 공감할 웃음 지뢰 에피소드부터 위러브 팀 멤버가 영상에 더빙해서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채널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학생이 운영하는 이 채널에서는 신학교에서 시험 드는 순간 이런 공감 콘텐츠와 신학에 관한 정보 제공 영상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CCM을 노래하는 힐링 라이브 영상으로 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달빛마을TV 등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이 온라인 기독교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구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포난의 교회였습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샘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명시 기독교연합회와 광명시가 지난 6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라며 광명시민회관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점등식은 광명시장과 광명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성탄트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옥창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국군장로연합회가 지난 5일 줌화상회의를 통해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 추진 결과 등을 보고하고 군선교 협력을 위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14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윤우 장로는 선배 동료 장로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독문화선교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집회와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침체된 영성과 예배 회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엔 목회자와 기독 연예인 등이 함께 참여합니다. 기독문화선교회는 행복한 만남이 이어지는 특별한 집회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온라인 기부 캠페인 팬기부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이는 팬들이 각자 응원하고 싶은 연예인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캠페인입니다. 개인과 단체 누구나 기부에 동참할 수 있으며 원하는 후원 분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연예인의 선행에 영향을 받아 기부에 동참하는 팬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해당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를 일컫는 말을 기사에 썼다는 이유로 언론사들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